바위 벼랑엔 군데군데 단풍이 물들고 서리가 내리니 가을물 더욱 맑아 조각배에 탄 사람은 병풍 속으로 들어가더라. 천태만상이 부족함이 없으니 화옹과 시선이 함께 만든 것은 아닐지라. 충주호의 가을이 깊어 그 관청치를 더해주는 때입니다. 앨범 한국백형, 오늘은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단양 고수동굴의 신비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건국대학교의 홍시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 교수께서는 이번에 저희 취재팀과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네. 우선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단양의 고수동굴을 가려면은 서울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원주를 거쳐서 이제 그 제천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생긴 그 충주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충주호를 통해 가지고 그 관광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가거나 호수를 타고 가거나 그 주변의 경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그 호수를 통해 가지고 이 그 배를 타고 간다면 아주 운치가 있고 또 단양 팔경에 옥순봉이라든가 구단봉을 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지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제천이죠. 여기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되면 신난에 있는데 바로 건너 여기가 고수동굴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충주호인데요. 최근에 충주가 생긴 다음엔 이 관광선 제비를 타고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에는 구남봉, 옥순봉, 경치를 보면서 다리 건너서 여기에 돌아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색적인 현장을 유람선을 타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남한강 상류는 매우 코발트빛의 아주 아름다운 강물이 이루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그 주변의 경관은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이 동굴 관광의 정수라고 할 만큼 오묘한 절경이라는 고수동굴인데 이 동굴을 처음 탐사하신 분이 바로 홍 교수님이시죠? 네. 우리 한국동굴학회가 건국대학교 동굴탐사반하고 같이 이 지역을 갖다 처음 이제 탐사해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네, 1973년. 네. 이런 자연 동굴이야 관광 개발 측면이나 또 환경 보전, 탐험 등 여러 학술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주호 주변의 보석처럼 흩어진 절경을 감상하면서 선착장에 내린 일반 관광객들은 굴 속 깊이 감춰진 비경에 대한 설레임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충주댐이 생기면서 이 새로이 그 단양 시가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고수대교가 지금 바라다 보이는데요. 저런 그 고수대교를 건너서 바로 가면 그 바로 밑에 이 고수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하면 보통 암흑세계나 또는 고요한 정막의 현장으로만 여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관광 자원으로 인식된 것도 따지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한 100년 전부터 이미 관광 개발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극히 최근입니다.
이 동굴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석회동굴, 이 보통 종이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 화산동굴, 그 밖에 해식동굴 같은 거, 이런 그 세 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 대부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수동굴은 그럼 석회동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기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관광동굴입니다. 침묵의 신비 속에서도 가지 모양의 석순과 중위석이 비교하고도 아주 장엄한 자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굴에 입구에 들어가면 저러한 그 경관들이 아주 복마전 같이 보이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동굴 속에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선사시대에 주거지로서 연결된 흔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쪽에서 석기 같은 것이 달군데고요. 그쪽에서 남한강 지역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 동굴 속에서 살았다는 네. 거죠. 아니 저거 귀뚜라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굴 속에는 귀뚜라미도 있고요. 네. 예, 저 겁둥이, 뭐 그 밖에 뭐 동굴 곰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더듬이가 상당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은 캄캄한 암흑 세계에서 사니까 눈은 퇴화되고요. 네. 도둑이로 사는 거죠. 그 동굴 안에 저런 생물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굴은 환경이 잘 보존돼서 살아있다는 거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고구려 때 그 온달 장군이 저곳에서 수도했다는 전설이 있다고요. 네, 이 부근에서 네. 원달 장군이 이제 수도를 하고 이런 그 흔적 전설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어느 동굴이나 네. 우리 조상들이 많이 그렇게 피난도 했고 또 수도장으로 네. 이용해 왔습니다. 저거 보세요. 네. 역시 그 노래기인데요. 또는 이제 굴띠 노래기라고도 말하는데 네. 이라는 그 노래기가 사실상 동굴 안에 많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동굴의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 동굴 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도 동굴 속에는 의뢰의 박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박쥐라는 것은 동굴의 왕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동굴 속에 사는 생물 가운데는 제일 크죠. 네. 이게 낮에는 동굴 속에서 이제 와서 이제 쉬고요. 밤에 나가서 이제 벌레 잡아 먹지 않습니까? 네. 그 박쥐가 많으면 역시 거기에 구아노, 박쥐 똥 있죠. 네. 이것이 결국은 먹고서 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것도 나방입니까? 네, 나방, 또 저기 형상석 비슷하게. 네, 그렇군요. 이 살아있는 동물, 생물뿐이 아니고 그 기묘한 동물 형상이 보이는데 뱀이 또 아래를 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연적으로 그 바위 위에 어떤 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그 하나의 그 결정이 된 거죠. 네. 곰 같기도 하고요. 네, 벽걸이 펜단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곰이 지금 이렇게 금토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글쎄요. 모양을 만들고 있죠.
마치 지하 궁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동굴 속에 또 다른 그 조그만 동굴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그 실감이 듭니다. 네. 전 미니 동굴이죠? 네. 네, 그런데 그 종유석과 석순이 이렇게 자라려면은 대강 얼마나 걸립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정유관이 만들어지고 정유석이 만들어지는데요. 1년에 0.1mm 네. 또는 한 2mm 이렇게 되니까 참 오래 거쳐가야죠. 네. 년이니 10만 년이니 하는 세월의 개념이 한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관광하려고 찾는 목적 외에 동굴을 그 훌륭한 자연 교육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을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잘 보존되어 있는 동굴 속에서 본다는 것은 정말 그 아주 잘 보존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니까 좋은 자연박물관을 바로 동굴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폐쇄된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계곡이나 논두렁을 보는 것 같은 그 기분도 듭니다. 네, 바로 그렇죠. 저렇습니다. 네. 그게 석회가 되는 거죠. 네, 저런 그 석회화단구 그 안에는요, 네. 어떤 그 조그만 조각들이 거기에 하나의 석회질이 그 전부 다 저렇게 묻어가지고 네. 하나의 오란석, 아하. 네, 오란석 저런 것이 형성하지요.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렇게 그 조그마한 것들은 자라는 석순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윤석이죠. 네. 위에서 밑에서는 또 석순이 자라 예, 올라가고요. 네, 저런 것이 몇십 년, 몇만 년 지나면은 또 큰 석순 종유석이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을 거쳐야 저런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동굴 바닥의 동굴 늪 속에서 자란 것이 석순, 천정에서 흘러내린 것은 종유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커튼처럼 내려펴진 종유석순과 종유석숲과 또 뾰족뾰족 솟아오른 석순의 위대한 장관. 이런 걸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비경수 위에 나서는 것. 이것이 정말 관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유석 같은 거 이것은 사실 그 물방울의 크기라든가 총발 정도라든가 뭐 이런 데 따라서 역시 그 크기가 각각 달라지죠. 네, 어떤 것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어서 곧 떨어질 것. 네, 저런 건 말이죠. 네. 그렇게 위험하게도 보여요. 네, 방패소라고 그러는데요. 처음엔 정유석으로 이제 자랐다가 네. 그것이 지층의 어떤 그 승서면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비뚤어지는 거죠. 네. 그게 떨어지려고 말하면 지금 한쪽이 붙어 있죠. 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참 보기 드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실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찾아오죠. 네. 네. 그 보는 각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보이는데 뭐 동물의 형상처럼도 보이고요. 저런 정도로 이 형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5만 년 내지 6만 년 또는 7, 8만 년까지 걸려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목탁 소리입니까? 굴 속에서? 네, 그러니까 커튼용 정유석 같은 그 두께에 따라서요. 네. 저렇게 각가지 소리를 냅니다. 아하. 정말 목탁 소리 같죠. 글쎄요. 네, 뭐 굳이 이름을 보지 않고서라도 그 형상만 봐서 뭔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 일부러 조각을 했어도 저렇게 따라가긴 힘들 겁니다. 벽에 걸린 그 바위 네. 여기에서부터 저는 그 저게 사자 입이 벌린 그 글쎄요. 거죠. 저렇게 전부 다 이제
코팅되게 지고 된 건데요. 네. 전부 다 하나의 그 플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상이 저렇게 갖가지 만들었습니다. 이 단양 고스톱물의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데 사자가 벌린 입 앞에 마치 그 도마뱀이 한 마리 도망가는 형상입니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갖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천연견인데요. 아주 그 자연적으로 원래 그 모함이 다 물에 침수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 다리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네, 이 수십만 년을 두고 이 조금씩 빚어온 대자연의 오묘함, 여기에 무슨 어떻게 저희들이 굳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경건함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동굴 내부 이외에도 이번에 홍 교수께서 새로 탐험을 또 하셨다고요. 네, 동굴 안에는 아직도 무진장 많은 굴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건국대학교 동굴탐험대와 같이 이 새로운 지역을 다시 한번 그 탐험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서 이 환경 보존을 위한 그 통로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수 동굴이 감춘 또 다른 비경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홍 교수님께서 찾아보신 곳을 새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저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네, 올라가서 아주 캄캄한 그 무슨 조명이나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넘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로 이 그 탐험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사고, 특수한 동굴 내 그 지형 때문에 그 조그만 소리만으로도 뭐 굴이 울려서 뭐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네, 위험이 외국에는 없습니까? 그런 데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참 조심을 해야죠. 자, 그다음에 나간다. 대준아. 그냥 붙여야지. 앵커. 오케이. 앵커. 오케이. 앵커. 오케이. 그런데 학교 그 최종불이 그대로 남아 있죠? 자갈용 같은데요? 그래. 자, 여기 조심해요. 밑에 진흙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동굴에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실제 지금 이 동굴은 1차적으로는 역시 수식자기 위해서 하나의 광장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저유석이 발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저유 폭포의 경관도 가지고 있고 플로우스톤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저 위에 보세요. 저기 볼 것 같으면 좀 하나의 석순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저희 속에 거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이 석순의 물을 갖다 쭉 만들었는데 매우 그 경관이 아름답죠. 다른 동물보다도 아주 새로운 아주 특이한 아주 갖가지 그 경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을 찾아 나서는 동굴 탐사의 의미는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만 년을 흐르면서 이루어졌을 시간과 공간에 그 완벽한 보존 상태를 맨 처음 드러내고 또 그것을 찾아서 바라볼 수 있다는 감동, 상당히
크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홍 교수님 목소리도 조금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땅 표면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땅 위에서 나무 뿌리가 동물속까지 깊이 들어간 거죠. 안방했습니다. 네. 덜꽃의 하나죠. 네. 한 종류인데 원래 그 아라고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거 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에도 별로 보기 드문 건데요. 이거는 방해 속질의 결정 물체가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희고 흰 그 덜꽃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만지면 뭐 유리나 돌 같겠습니까? 네, 아주 뭐 피가 나죠. 전부 다 부상도 나고 하는데요. 동굴 내부 아주 보기 드문 것에 있습니다.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을 어렵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몇 대 한번 봐. 12도인데요. 12도. 저 안쪽에 몇 도였지? 안쪽이 11도였어요. 조금 더. 11도. 그러니까 수온이 지금 11도, 그다음에 여기는 12도. 네, 저런 물 속에도 또 그 뭐 물고기나 새우 같은 것이 사는 모양이죠? 네, 네. 그러니까 동물 생물들이 저 안에 전부 다 살고 있습니다. 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전에 들어온 기분을 느낍니다. 그렇죠. 지하 궁전. 예. 바로 그러고 또 저렇게 컴컴한 데는 지하 복마전. 예. 마귀 할머니가 사 있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한 80여 가지의 뭐 형상소되는 것보다도 네. 갖가지 기암 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동굴의 그런 그 기형지물 특수한 30여 종의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아주 그래서 이게 자연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자연학습장 그래서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네. 저게 보이는 그 황금석주요. 이건 동해에서 두 번째로 가는 이런 그 높은 플로스톤 경관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신비의 궁전인데 이 고수동굴은 주굴의 길이가 600m 그리고 곁으로 난 지굴이 1000m 정도로 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희귀한 모양의 종이석과 석순의 신비로 동굴 관광의 그 진수를 맛보게 하는 큰 매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 생성물의 전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고수동굴은 그 동굴로서의 또 다른 특징, 또 보면 볼수록 또 감탄수만 나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동굴입니다. 네. 실제 이 동굴은 항상 이제 캄캄하고요. 네. 또 항상 이제 온도가 거의 비슷하고 예. 또 항상 습기가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수한 그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수동굴이 그런 그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은 또 갖가지 그런 그 학적인 가치가 있는 생성물들을 지니고 있다는 이런 점이 이 고수동굴의 가장 그 관광적인 가치나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네, 이 0.1mm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모양을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루고 하는 걸 보면은 더 이상 그 동굴이 암흑이나 눅눅하게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는 실감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벌써 10만 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동굴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또 자손만대 이걸 넘겨줘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 동굴은 잘 우리가 그 환경을 보존시켜야 되겠습니다. 땅 밑에 감춰진 세계에도 지상 못지않게 저렇게 아름답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비경이 펼쳐졌다는 것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음도 또한 확인을 했고요. 오늘 앨범 한국백경은 그전에는 산과 그 강을 많이 다뤘었는데 처음으로 그 지하의 세계를 함께 봤습니다. 홍 교수님 오늘 보신 느낌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 동굴은 캄캄한 세계, 암흑의 세계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다 1년 동안에 보면은 거기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간에 한 12도에서부터 섭씨 네. 한 16도 이렇게 거의 그 온도가 비슷합니다. 네. 또 습도도 한 70%에서부터 한 80%나 네. 90%든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캄캄하고 항상 온도가 비슷하고 습도가 거의 비슷한 이런 그 특수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동물 생물도 굉장히 그 땅 표면에 살고 있는 거와는 다 틀리죠. 그럴 테죠. 아까 도드미가 길다든가 눈이 없어진다든가 또 빛깔이 희다든가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특수한 생태계 네.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그냥 경치가 좋다. 뭐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뭐 보는 것보다도 자연을 공부하는 학사로 참 이제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는 다른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겨울에라도 우리가 동물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즐기고 네. 공부하고 신비의 그 아주 오묘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러한 곳을 오래도록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홍시환 교수의 안내로 단양의 고수동굴을 함께 봤습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행은 사색의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주변의 풍경뿐 아니라 땅속 깊숙이 감춰져 있는 신비의 세계라든지 또는 마음에 새겨진 그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영상으로 옮겨 보내드리는 앨범 한국배경. 오늘은 지하금강이라고 불리는 천연기념물 155호 울진의 성류굴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시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홍시환 교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지하세계 동굴을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볼 그 울진의 성류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우선 그 경관이 주변의 경관이 좋다고 그러니까 성류굴 가는 길하고 또 주변 경관을 지도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여기 이제 울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북쪽에서는 이 설악산 쪽에서 그쪽 내리는 길도 있고, 동해고속도로를 타면 되겠네요. 또 밑에서 동해고속 따라서 이제 네, 올라올 포항, 수도 있고. 거쳐가지고 경제 쪽에 올라오는 길도 있습니다. 대충 가서 기차로 올 것 같으면 그 춘향 이쪽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불영사 계곡을 보통 따라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울진에 내려서 여기 이제 서해역을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불영사, 그다음에 관동 팔경의 이 망향정이라든가 네. 또 이 월성정, 어허. 그다음에 이 백암원천 또 유명하죠. 네. 이러한 그 경관을 전부 다 끼고 있는 네. 좋은 그 아름다운 지하동굴의 세계가 바로 이 서유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성육을 하나 볼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볼 것이 많으니까 성육을 여행해서 여러 가지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동해 관동 8경 중에 2경이 여기 들어있다니까 더군다나 가슴이 설레는데 그럼 성육을 찾아가기 전에 부령계곡을 먼저 가보는 것이 네. 순서일 것 같군요. 네. 네, 그럼 녹음 짙은 부령계곡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이 계곡 아주 여기 뭐 은어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는 아하. 정도로 아주 맑은 그 계곡입니다. 네, 여기에는 사실상 뭐 계곡뿐만 아니라 그 붉은색 그 바위라든가 네. 또는 20m 이상 되는 그 절벽, 네. 아주 그 기암 절벽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손꼽는 좋은 그 계곡인데 특히 계류의 그 맑은 물소리 또 아주 참 그 처량한 그런 그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들은 말할 수 없는 좋은 풍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서 서면 불영사까지 이르는 저 깊은 계곡인데요. 이건 이제 불영계곡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저게 지금 한 20m 넘는 절벽. 네. 또 지금 뭐 물이 없습니다만은 여름철엔 참 물이 많습니다. 네. 불영계곡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그 맑고 깨끗한 무공해 지역으로 손꼽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깨끗한 바위 골짜기, 맑은 물, 좋은 나무 숲,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게 지금 숲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 소나무, 네. 이 적송이라고 그러죠. 네. 이라는 그 적송에 아주 무리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네. 적송의 숲이 전부 이 지역에 한 곳에 모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 네. 이 부령 계곡의 아주 장관이죠. 그러면은 불영계곡을 찾으면 먼저 불영사에 가보란 말을 네.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널리 알려진 사찰인데 또 그만한 전설이나 얽힌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저게 지금 불영산입니까? 근데 원래는 그 구령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 위에 지금 부처님 같은 그 바위가 보이죠? 아하, 저게 네. 바위입니까? 그먼 위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불영사 앞에 뭔가 호수에 네. 연못에 저렇게 비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영사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네. 불영사라고 이름이 권쳐진 거죠. 그 계곡과 적성숲에 둘러싸인 불영사 전경에 아주 고색 창연하고 또 맑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 창건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다시 개조도 되고 네. 그래서 오늘의 아주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남겨주고 있는 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절. 네, 이 웅진전인데 보물로 지정돼 있을 만큼 건축미가 뛰어나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주 창살이라든가 네. 무늬 이런 그 네. 건축공법이 있어서 매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 사찰입니다. 네.
저희 임금 왕이 결국은 피해서 아하. 배를 타고 도망쳤다 해서 왕피천인데 네. 아직도 저렇게 물이 맑고 하기 때문에 그 천연에 조리들이 좀 많이 와서 여기 쉬었다는 네.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불영계곡 곳곳에 펼쳐진 경승지를 두루두루 감상하고 나면은 바로 성류굴에 도착하는 겁니까? 네, 바로 지금 저 절벽에 네. 저 안쪽에 지금 이 바위 이게 하시개죠. 네. 왕피천의 물이 깎아먹은 이런 그 바위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 지금 동굴 정면에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주 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동굴이죠. 그 성류굴은 굴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 여행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네. 경관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게 측백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네. 이런 그 측백나무 숲이 우거지고 또 저런 그 기암절벽들이 그냥 바로 동굴 위에 그냥 있고 또 여기에는 뭐 수달 아까 다람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그 천연의 그런 그 짐승들이 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연보호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동굴 속에 다리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커다란 호수가 네. 하나도 아니라 5개씩이나 있는데요. 이런 데는 쉽지 않죠. 좀 저렇게 동굴벽이나 또는 이제 돌기둥을 따라서 이제 물이 천도에서 흐르는 스며든 지하수가 이제 저렇게 네. 되는 거죠.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길이는 지금 한 1.5km, 네. 1km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석회동굴입니까? 네, 물론 저인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전체 다 확실하게 측정은 다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약 1.5km. 여러 군데 우리나라 그 동굴 중에서도 비교적 빨리 개발된 곳 아닙니까? 네, 가장 오래된 동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그 동굴이 형성된 지층도 사실상 우리가 한 7억 또는 8억 네. 이렇게 오래된 그 지층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래 전에 또 이제 개발이 된 곳이라서 그런지 글씨가 저렇게 굴벽에 써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기념으로 네. 남긴다 해서 써놓긴 했지만 사실 그 네. 자연 보존적인 입장에서는 네. 좋지 않는 거죠. 애초부터 성류굴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맨 처음엔 선이굴, 네. 신선이 아하. 나갔다. 어. 또는 뭐 창천굴 이랬는데 임진왜란 때 그 부처님을 네. 이쪽에 피난해서 이쪽에 모셨다. 어. 성스러운 이제 부처님을 모셨다 해서 성류굴이라고 이렇게. 네, 그럼 그 이름 벽의 글씨도 아마 그때 피난온 사람들이 자기 네. 이름을 써놓은 경우가 영원히 있겠군요. 아마 기념으로 네. 그 새긴 것 같습니다. 그 동물 속에 그런 그 하나의 태적물들의 여러 가지 저런 그 하나의 콕피트라고 해서 저 안에 이제 뭐 캐비티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미지형 네. 또는 지물 이런 것들을 갖가지 다 여기에 종합 전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유골입니다. 좀 고무스레하죠? 글쎄요. 네, 이건 이제 그 위에 지층에 석탄층도 있고 또 네. 흑연층도 있고 그래서 좀 고무스레한 것이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빛깔로 봐서 화려한 면이 잘 네. 나타나지 않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동굴로서는 굉장히 그 웅장하고 그 경관을 다 지니고 있는 좋은 그 지하 동굴의 세계를 한마디로 볼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광장도 여러 개 있고 또 소도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이 성유굴은 한 9개 네. 커다란 광장이 연결됐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연못 같은 것은 사실 깊은 데는 물이 많을 때에는 여름철에는 6m 네. 됩니다. 보통 5m 이상 깊이가 되는 네. 연못이 있는데 이거는 땅 표면에서 스며든 것이 아니죠. 네. 이제 저런 탑 모양의 석주를 보고 상승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러니까 원래 그 석회암에 돌가루물이 용해가 되게 한 방 한 방 떨어져서 땅속에
저렇게 쌓여져가지고 네. 탑을 이루었으니까요. 네. 우리 지금 대충 봐서 한 10만 년 정도의 어허. 그런 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측정이 됩니다. 네. 저게 지금 높이는 9.5m 되는 그런 그 3.1 기념 탑이라든가 어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좀 저렇게 이제 전유석이 천장에서 매달리고 있죠. 네.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끝머리에 덜가루물이 맺혀지고 또 맺혀지고 해서 밑으로 커튼 모양으로 이렇게 네, 밑으로 자라는 거로군요. 자라는 거예요. 또 밑에선 또 한 바늘이 떨어져 가지고 위로 또 자라는 네. 석순. 그 동굴 관광을 할 때마다 이 석주, 석탑, 네. 이 석순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밀림을 보는 느낌입니다. 네, 저건 폭포 같지요? 글쎄요. 그게 이제 석회 폭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는 플로우스톤, 유석경관을 이제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그 갖가지 그 찬란한 이런 경관을 동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동굴 연못 속에는 뭐 용이 네. 또 이무기가 네. 옛날에는 다 있다. 갖가지 어떤 뭐 용의 머리를 하고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용의 그 머리를 이렇게 간지겠다 예. 하는 그 연못이다. 해가지고 뭐 용신지 이렇게 이름을 근데 붙였습니다. 굴 속에 어떻게 저렇게 큰 연못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왕피천이 흘러내려가면서 이 동굴 밑바닥으로 스며들어와서 아, 네. 그렇게 그런데 그 깊이가 5m까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6.3m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동굴 연못이기 때문에 사실 진동물 속의 동물 생물은 아니죠. 네. 강물의 왕피천의 물고기야 어허. 그 안에까지 다 들어오긴 합니다. 네. 마치 조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직 좋은 지금 또 정유석이 그 호수까지 안에까지 내려가는 끝 네. 거죠. 아, 저렇게 물방울이 매달리는군요. 한 방울 한 방울 네. 저 습기가 항상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이제 좀 건조해지면은 그런 풍화적이 좀 일어나죠. 여기 지금 천들에서 스며든 습기가 그저 어떤 동굴 벽면이나 정인석이나 돌기둥에 쭉 저렇게 이제 그 표면을 갖다 이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동굴은 계속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 그 수직 좋은 쭉 내리뻗는 거죠. 그래야 그 석회질의 그 돌 성분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지하수의 그 스며드는 양에 따라서도 빨리 자라기도 하고 예. 또 늦게 자라기도 합니다만은 역시 그 동물의 그런 그 하나의 환경에 따라서 저런 그 퇴적물들이 크게 생기기도 하고 또 천천히 작게 맺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궁이라는 것도 있군요. 네. 보통 이제 연못이 깊다든가 네. 하면 보통 용궁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동물학교 회원이 이런 그 동굴 속의 그 수질 네네. 이런 이제 수시로 조사하거나 이제 그 동굴의 그 하나의 환경을 조사하는 거죠. 네, 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은 많이 좀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깊이도 네. 항상 이제 계속 측정하고 그래서 동굴의 하나의 환경 보전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 진단이나 환경 보전 진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석류구를 찾는 분들이 저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표면 같은 데서는 뭐 풍화되는가 비바람에 예. 자꾸 이제 침식받고 풍화되고 하니까 네. 자꾸 변합니다만은 지하동굴의 세계는 그래도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좀 거의 보존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생태 환경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또 이제 계속 학술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아주 장군이 뻗고 서 있는 모습이죠. 여기 이제 검은슬이라는 것은 역시 저런 그 하나의 그 석탄 이런 그 탄질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되게 좀 그러니까 그 동굴의 온도의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그 퇴적물의 그 이제 태화작용이랄까 뭐 건화 방리작용 껍질이 비켜지는 거죠. 좀 심하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대한 그런 그 환경보전 조사 이런 것들이 예, 또 가끔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굴보다도 뭐 석순이면 석탑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동굴의 그 환경, 그다음에 그 돌 그 성분 네. 이런 데 따라서 이제 그가 투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좀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여기는 아주 다른 데보다도 웅장하고 네. 크고 또 이 기암 괴석 같은 네. 이런 퇴적물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뭐 동굴의 가치도 무궁무진하겠지만 좁고 험한 광장을 저렇게 지날 때마다 이처럼 사방에 빙 둘러서 기묘한 풍경이 숨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뭐 복마전, 네. 또 지하궁전, 예. 뭐 그런 말로 이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동굴이 바로 이 선유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찌 보면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골동품 전시관 같기도 합니다. 네, 뭐 통일을 기원하는 네. 저렇게 갈라졌죠. 예. 남북으로.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통일 기원하는 탑. 바로 속히 남북이 통일돼야 되겠다. 이 어떤 그 우리 국민의 정선을 이끄는 것이 그 탑 기원으로서 또 이것을 우리가 네. 이제 형용하고 남음이 있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저렇게 많이 이제 예, 떨어지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파릿파릿한 녹색 광이가 생기죠. 이런 것은 이제 곰팡이류인데요. 네. 이건 이제 그 전등관계. 그 이제 박쥐가 박쥐가 또 매달려 있습니다. 박쥐가 있으면 동물은 살아있다. 네. 정도로 아직도 이제 그래도 자연이 잘 보존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예, 그 동굴의 속에는 반드시 박쥐가 전세 들고 있죠. 낮에는 와서 쉬고 밤에 나가 활동하고. 또 이곳은 마치 그 부처님의 형상만을 모셔다 놓은 득실 같습니다. 네. 네, 저 보십시오. 어떤 그 벽면에 흘러내리면서 갖가지 형상을 이제 다 만들어주는 게 네. 역시 그 조물주의 그런 그 위대한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그 예술 작품. 네. 바로 여기 지금 동굴 속에 있죠. 그 이제 복마전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충 유석 또 석순의 밀림 속에서 또 이렇게 확 트인 광장이 나옵니다. 동굴 속에는 뭐 열무뿐만 아니라 절벽, 계곡, 뭐 협곡지래요. 네. 그 땅 표면에 그런 그 지형지물들이 전부 다 그 축소된 상태에서 네. 지하 세계가 그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겨울 동안에는 이제 가을철까지의 네. 모기를 이제 자기 몸속에 저장시켜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봄까지 계속해서 동면하죠 네. 박쥐가. 밑바닥에서 자르고 천정에서 내리볼고 하다가 예. 연결되고 네. 또 한쪽은 벽면에서 저렇게 쭉 흐르고 저렇게 위아래가 연결되는 그 석주도 있지만 아주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뾰족한 예. 형태들을 볼 수 있죠. 아주 정말 그 기암괴석의 종합전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위에서 자란 석순이라면은 천정을 뚫고 올라가겠습니다. 동굴의 규모도 크고 또 볼거리도 참 많은데 한 번 석류구를 다 보자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단히 보면 한 30분. 네. 그러나 이제 차분하게 보면 1시간은 그렇겠죠. 가져야죠. 네. 워낙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줄지어 쭉쭉 들어가면서 본다면 보자 역시 1시간 정도 네.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동굴을 보고 나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어쩌면 또 지루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하세계 신비에 완전히 매료됐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단듣기에 말리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선은 이 동굴 안에가 연못이 있고 그다음에 정유석, 석순, 돌기둥 하나하나 이제 음미해 나가면은 이 자연 관찰을 서서히 이거 차분하게 한다면 아주 충분하게 좋은 자기 스스로 뭐 무아지경에서 이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죠. 이제 스쳐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하나하나 관찰한다면은 다 다르다고 네. 다르고 특징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천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오묘합니다. 네, 지금 그 끄트머리에 이제 스토로 정유관 같은 것이 뻗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계속될 때 이제 또 정유석 그 커튼 모양으로 쭉쭉 밑으로 뻗게 되죠. 네. 계속 지금 동굴은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물방울이 떨어져서 저렇게 네. 파인 겁니까? 네,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렇게 자라면서 또 위에는 저렇게 아이고, 태우는 네. 물방울에 떨어지는 것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석회석이 결국 용해된 예. 물방울 하나하나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이게 그런 그 기암 배석들을 다 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12여만 년, 뭐 5만 년 내지 한 10만 년 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계속 저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죠. 네. 자라는 돌, 자라고 있는 돌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암흑의 세계, 예. 아주 침묵의 세계죠. 근데 워낙 석류굴이 저렇게 크고 또 웅대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미처 가보지 못한 곳,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네. 700m까지는 이제 개발을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안쪽은 동물 생물이 어떤 것도 거기에서 서식해야 되겠으니까 이 환경 보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비공개 지역으로 그냥 남겨놓고 돼 있죠. 그런 곳이 이른바 숨은 궁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또 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또 그것도 이제 또 공개 지역으로 예. 하고 또 한쪽은 또 남겨놓고 네. 이렇게 이제 교대가 돼야 되겠죠. 지금 홍 교수께서 뭘 조사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저도 밝기 네. 만약에 지나치게 밝으면 아까 그 녹색 공해 네. 그 파리탄 그 녹색 곰팡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보존해야 되겠으니까 또 이 석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여기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줘야지. 네. 뭐 어마어마하게 긴 큰 이 석순 종이석들인데 뭐 9m가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러셨죠? 한 9.5m 뭐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실 뭐 거의 그도 5m 이상 네.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10년 후, 20년 후 가서 재보면 조금 더 자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냥 뭐 금방 나타나지 물론 않죠. 그렇겠지만은 적어도 뭐 100년 이상은 지나봐야. 그렇습니다. 아하, 음향동굴이래요. 네. 이 소리가 지각이 다 다릅니다. 네, 그 정유석의 네. 굴길이든가 석질 이들에 네. 따라서 저렇게 각가지 소리를 내죠. 그래서 그럼 음향도 그 안은 비었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안은 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각가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뭐 피아노 탑도 있고 예. 음향동 이러는데 이제 동굴 성유굴의 제일 끝물이 있습니다. 네.
성류구를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신선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시원- 밖은 네. 또 저렇게 시원하군요. 네, 이 불영사 계곡. 네. 사실 여기에는 그런 그 불영사는 그 비구니 사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사찰이 있는 불영 계곡, 또 이 절벽이 뭐 20m 이상 되면서도 쭉 몇백 미터 계속됩니다. 네. 아주 그 이제 동굴의 그 주변의 어떤 그 경관지구는 그 계곡의 아름다운 그런 그 전경을 네. 여기다 아주 담겨놓고 있는데 네. 또 바다의 그 아주 그 풍치, 네. 그러니까 계곡이며 바다의 그런 그 해안미. 여러 가지 네. 해안의 풍치이며 또 이 아까 저 동굴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들 그 위에도 이 백암온천 같은 거 네. 이렇게 이 해안가에 있는 동굴 계곡을 가까이 지니고 있는 그 동굴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이 성유굴이 다른 데보다도 또 매우 아주 네. 풍치를 전부 다 그 한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네. 좋은 또 이 지역입니다. 관동 8경 중에 이경, 이 망양정, 월성정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아주 푸른 그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그럼 뭐 바로 서유굴 또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망양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고려조 때 이제 만들어졌던 것을 네.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이제 옮겼다고 하는데. 네. 거기까지나 동해 푸른 파도. 네. 아주 마양조에 앉아서 쓱 바라다보는 이런 그 기분은 또 가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그렇겠습니다. 호연지기를 여기서 마음껏 지닐 수 있죠. 네, 이곳은 또 평해 월성정이라 역시 관동 8경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소나무 숲이로군요. 네, 바닷가에 그 해안사고 네. 그 위에 이제 쭉 그 소나무 숲들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온천 지역입니까? 네, 그 백암온천.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질이 좋고 아주 그 참 새로이 개발된 이 백암온천입니다. 네. 다 울진 서유굴에서 뭐 30분 거리에 가까이에 이제 금방 찾아갈 수 있는 백암온천지대입니다. 네. 네, 이 긴 해안선을 따라서 그 관동 8경 중에 이경, 망양정, 또 월성정이 있고 또 해안선의 그 해안미, 네. 또 백암온천, 또 그 좋은 성류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군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풍치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이 고장이 전부 다 총집합시켜준 하나의 휴양지, 관광지의 종합전시장이라. 네. 이렇게 울진 지역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저 동굴은 오래오래 잘 보존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네. 자손만대 쭉 길이 보존해야 되겠으니까 잘 보존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자연의 그 학습하는 현장으로서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홍시환 교수의 설명으로 성육을 그리고 주변의 경관 아주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천연기념물 155호로 지정된 울진의 성육을과 그 주변 경관을 봤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